패러독스! 한 번, 두 번, 세 번. 빛을 비추고 30초 대기. 병원 옆 골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 비비. 역시나 와주었구나.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만나러 와주다니 고맙구나.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내가 구해준 일은 잘하고 있고 다른 알바나 사장이 구박하지는 않고. 닥쳐. 왜 그러느냐? 내가 소개해준 일이 너무 하찮아서 불만인 것이냐? 너무 하는구나, 비비. 어떻게 널 키워주고 보살펴준 나에게 그렇게 차가운 말을. 다이아몬드를 따라하지 마, 이 가증스러운 녀석. 따라하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거지? 어차피 네 스스로 연을 끄는 관계 아닌가?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내는 법이 없군요. 내가 그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크롬웰. 너무 걱정 마라, 수은의 용족. 은의 용족이라고. 아, 그래. 은의 용족. 그 위장 신분에 집착하는 성격은 정말 징하군. 그건 피차 다르지 않을 텐데요. 크롬웰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닐 테니. 꽤나 날카로운 지적이군. 비비. 네 녀석의 목적과 나의 목적은 같으니 믿어도 좋다고 몇 번을 말하지. 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나와 공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솔직히 여태까지 내가 너에게 준 도움을 생각하면 너도 이제는 경계심을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 흘러가서 이상한 것이 와요. 보통 이렇게까지 잘 흘러가지 않으니까. 소녀는 배신당할 순간까지도 생각해두는 성격이라서 말이죠. 내가 배신을? 뭐, 할 수도 있겠지. 어찌됐든 나도 엘프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요. 그런 것이 와요. 그대는 모나티엄의 첩보 반장이니까. 이제 말해보시죠. 도대체 그 새끼뱀을 어떻게 쫓아낸 거죠? 그대의 지령을 듣고 소녀가 여왕의 선물을 바꿔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글쎄, 그걸 내가 말해줘야 하나? 나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 굳이 너한테 그걸 말해줘야 할 이유는 모르겠는걸?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동업자라면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녀가 그대를 신뢰하려면 내막을 알아야겠어요. 항상 그렇게 비밀투성이인 상태로 소녀에게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인가요? 뭐, 괜찮으려나?
좋아, 알겠다. 말해주지. 모든 것은 확률이다. 뭐라고요? 엘프들의 기술력을 얕보지 말라고. 나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조건으로 조합해서 계산했을 뿐이야. 엘리아스의 처음 표류한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학습했지. 요정, 수인, 엘프, 정령, 유령, 마녀들까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세계수의 존재. 우리가 캐낼 수 있었던 과거와 기록들,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모나티엄의 코어 AI를 통해 끊임없이 학습했다. 헛소리. 가당치도 안 싸워요. 그런 어이없는 일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요? 야, 요정여왕! 나 이제 어떡해? 슈로랑 디아나가 다시 친해지면 좋겠어. 그 둘이 그만 싸우면 좋겠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요정여왕이 화해를 주선할 확률 78%. 무슨... 여왕님이 그렇게 심하게 싸우셨다면 아마 선물을 좀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일단 마음의 표시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애슈르 빵집에서 멋진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가면 마리도 용서해 줄 거예요. 요정 여왕이 화해를 주선할 확률 상승 89%. 요정 여왕이 선물을 준비할 확률 96%. 그래서 그 선물이 새끼뱀의 병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인가요? 그래. 그리고 내가 그때 너에게 연락을 한 거지. 상자 안의 케이크를 너의 그 단검으로 교체해 놓으라고 말이야. 수은으로 형성한 단검은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무너져 사라지고 그 단검에 발린 투구꽃의 독만 남아 모든 의심은 늑대를 향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네가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걸 모르게 될 테니 완벽하지 않아? 실로 매서운 방식이군. 뱀이 디아나에게 그 단검을 사용할 줄은 어떻게 알았지? 뱀이 놀라고 겁먹어서 그냥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았나요? 뱀은 87%의 확률로 자기 방어 행동을 할 것이다. 모두가 뱀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과 그 녀석을 차단시켰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거다. 디아나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며 잘못을 깨달았는지, 교단과 다른 왕국들의 대응,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뱀은 알 수가 없었어. 자신을 그 지경으로 만든 사슴이 눈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자기가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테지. 지금 바로 앞에 그 짐승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훗날에도 끝까지 찾아와 자신을 괴롭힐 거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 작은 단검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면서도 아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달려들었을 거야. 어차피 나중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결과는 비슷할 테니까. 뱀은 똑똑한 녀석이었다.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나름 현명한 녀석이었던 거지. 그리고 나도 그 계산이 틀리지 않았던 거고.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지? 너희 엘리아스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전자신호에 대한 이해도 없잖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 뭐, 딱히 이해할 필요도 없지.
사실 우리 엘프들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녀석들은 극히 일부니까 말이야. 처음에는 좀 헤매기도 했어. 모든 지식들을 기반으로 돌린 시뮬레이션과 실제 사건들이 다르게 흘러갈 때도 많았거든. 세계수 교단의 교주가 카메라를 모두 제거했을 때는 당황도 했지. 보통 인간들이라면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우리에게 딜을 할 거라 생각했거든. 그러다가 깨달아버린 거야. 우리가 너무 치밀하게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논리대로 모든 걸 계산했으니 계속 틀렸던 거지. 지금은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것이죠? 일부러 다운그레이드를 했어. 치밀하고 복잡한 설정을 버리고 더 멍청하고 어리숙하게 계산하는 것이 해답이었던 거야. 모두가 뒷걸음질 치는 세상. 우리 엘프도 이 세상에 고립된 이후로 지능적으로 퇴화되어 가고 있어. 이 세상의 신이 복잡해지길 거부하기 때문에. 그건 너도 동의하지 않나? 그래서 네 어미를 그렇게 원망하는 거 아닌가? 너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잖아. 네 자매들과 함께 말이야. 뭐라고? 내가 그런 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 나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분석해봤어. 요정의 기록, 마녀의 기록, 교단의 기록. 세상에 떠도는 소문과 구설수, 가치없어 보이는 이야기. 모나티엄 인트라넷에 떠도는 헛소리와 뻘소리들. 그 모든 정보가 나의 세상을 완성시키지. 엘프들은 가끔 소녀를 놀라게 하는군요. 너무 칭찬할 필요 없어. 네가 밤마다 슈로의 병실로 찾아가 그 녀석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방법이니까. 병원의 감시 카메라를 살펴보면서 나도 이 모든 걸 설계하기 시작했거든. 정말 천운이었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병원이라 거기에 감청시설을 마련했던 건데. 그게 네 녀석을 발견할 기회로 이어질 줄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에게 연락한 건가? 그 정도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룰 수 없다고?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그래. 보통의 환경에서라면 네 행동만으로 모든 게 가능했겠지만 수인 마을에서 사슴이 뱀을 그 지경으로 만들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그걸 막으려는 녀석이 있잖아. 세계수 교단의 교주?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했지. 실제로 성공할 뻔하기도 했어.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슈로와 디아나를 돌봤다면 그 둘은 결국 화해했을 테니까. 그랬겠지. 엘리아스는 그런 세상이니까. 죽음을 모르는 세상. 누구의 잘못도, 그 어떤 잘못도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세상. 그 가벼움 위에 지어진 고통밖에 없는 세상. 나는 그 악순환을 깨버릴 거야. 자, 그럼 슬슬 이동하는 게 좋을 거다. 뭐라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야. 너는 모나티엄을 떠나야 해. 뭐라고? 모나티엄의 알바 자리를 구해준 건 그대 아닌가요? 주구장창 알바만 할 거냐? 네 소재지가 이미 탄로나기 직전이거든. 엘레나와 아멜리아가 네가 찍힌 감시 영상을 교단에 전달했으니까. 비비, 너는 지금 여기서 당장 떠나야 해. 그럼 왜 굳이...
소녀에게 그 알바 자리를 구해준 것이죠? 네가 모나티엄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하잖아. 원래 연막 작전은 첩보원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아줘야 하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지? 글쎄. 수인의 숲 어딘가? 숲속은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확률이 불분명하지만 두구꽃이 피어있던 자리 근처를 찾아가 보는 걸 추천하지. 그 장소가 확률이 가장 높아. 한 58%? 교단에 적힌 늑대와 관련한 기록에 기반해 분석해본 결과지. 거기에 우로스가 있을 거다. 교주, 정말 오랜만이네. 에루, 누가 왔는지 봐. 교주야. 깨굴, 깨굴. 깨굴? 교주, 괜찮아? 왜 이리 급하게 뛰어온 거야?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우이가 뭔가 도와줄 일이라도 생긴 거야? 뭔데? 뭐든 물어봐줘. 어? 그, 말 잘하는 하얀 용족 친구를 말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어쩌지? 하얀 용족 친구가 자기랑 만난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교주, 혹시 왜 물어보는 건지 내가 물어봐도 될까? 그래? 하얀 용족 친구가 곤란해? 우이는 그런 건 싫은데... 응?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이는 하얀 용족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얀 용족 친구는 예전에 정령산 동굴에서 처음 만난 후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 항상 우이에게 잘 대해줘서 고마운 친구야.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우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 자기랑 친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 예전엔 가깝게 지냈지만 지금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친구들.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기뻐하다가도 나중엔 표정이 안 좋아지고 울기도 해. 응. 하얀 용족 친구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운지 고개를 돌려서 표정을 감추지만 우이도 그 정도는 눈치챌 수 있어. 그래서 우이가 선물도 해줬어. 용족 친구가 슬퍼하지 말라고 우이의 행복을 담은 네잎클로버를 하나 줬거든. 응. 아마도? 잘은 모르겠어. 다른 누군가가 우이의 네잎클로버로 소원을 비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엘프들이 사는 도시 쪽으로 멀리 간다고 들었어.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자기랑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우이도
그래서 네잎클로버를 준 거야. 멀리 가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 응, 우이에게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어. 아니야, 나도 하얀 용족 친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받았는데 교주라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교주는 항상 모두에게 상냥하잖아. 교주! 하얀 용족 친구를 꼭 찾아서 도와줘야 해. 우이가 하얀 용족 친구의 작별 인사를 응원하면서 받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보고 싶어. 우이에겐 소중한 친구였어.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믿고 싶지 않아. 우이도 하얀 용족 친구도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간지러워. 그럼 교주도 조심해서 돌아가야 해. 교주가 행복하길 빌어줄게. 교주?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어? 비비는 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됐나? 갑자기 편의점에 나타나서 내 다음 타임 알바로 일하고 있었어. 그 녀석이 뭔가 저지른 거야? 그걸 내가 왜 말해? 내가 길 가다 보는 사도들 사생활을 다 보고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모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스타일이라고. 글쎄. 주소지는 사장님이 알지 않을까? 알바 면접 볼 때 보통 신상정보 이력서는 내니까. 개인 연락처 정도는 서로 교환했는데 내가 한번 연락해볼까? 목소리를 들어보니 꽤나 다급한 일인 것 같네. 처음엔 비비 그 녀석이 교대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알겠어. 교주에게 이 다크블리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다크블릿이 나설 수밖에. 어둠이 깔리기 직전에 모나티엄, 그림자에 스며든 채 그대의 명령을 듣겠다. 마스터, 나와 계약을. 알겠다고.
그 정도야? 응, 알겠어. 최선을 다해볼게. 교주가 이렇게 진지하게 나한테 뭔가 부탁하는 건 처음 보네. 이 일의 중요성, 이 몸께서는 퍼펙트하게 이해했다. 근데 지금 알바 시간인데 어쩌지? 보통 이런 때 다음 타임 알바에게 부탁하는 건데 비비 녀석을 지금 잡아야 하는 상황이잖아. 어쩔 수 없나? 이런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나도 부탁을 하는 수밖에는. 여보세요? 언니? 무슨 일이야? 지금 알바하는 시간 아니야? 이드, 잘 들어. 지금 나 엄청 중요한 미션이 생겨버렸어. 나 다크블릿에게 이터널 드리머의 마제스틱하고 판타스틱한 힘을 빌려줄 시간이 왔다. 언니,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어? 아, 그렇지. 이터널 블릿의 힘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무슨 일인지 평범하게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쁘지 않으면 편의점 알바 대타 좀 띄워줄 수 있어? 어? 좋아. 이들하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슈퍼 칼큘레이터 머신 나타도 옆에서 계산을 도와줄 테니 빈틈없는 정산이 가능하겠지. 마음 편하게 비비를 추적하자. 몰래 찾아본 비비의 신상 정보에 의하면 비비의 소재지는 모나티엄 중앙역 근처에 있는 드래건 마운틴 스테이션. 누가 드래건의 혈조가 아니랄까봐 참 드래건 같은 지역에 사는군. 뭔가 컨셉이 확실해서 정감이 가는걸? 엘디단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이번 역은 대빵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Big Bread Station. Big Bread Station. The door is on your right. 이제 세 정거장 남았다. 뛰어가기엔 먼 거리고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은 이 레일을 이용하는 것뿐이었지. 하하! 수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판단한 다크블릿의 차가운 논리.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이지. 절대 택시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시간대에 택시를 탔다간 길이 막혀서 1시간은 걸릴 테니까! 그래서 수색 결과는 어떻습니까, 칸나 반장? 네! 진압 반장 보고! 201호실 31번지 연립주택 용산동 모나티엄씨의 주거 흔적은 남아있으나 어지럽혀진 물건들을 보면 주거자가 급하게 방을 비운 듯합니다. 길가의 CCTV 화상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곳에 주거하던 불법 체류 용족이자 이번 사건의 주 용의자인 비비가 급하게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발 늦었나? 불법 체류자라니 이제 나도 갈 때가 됐나 봐. 시장님, 그렇게 나약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현실이 그렇잖아.
그동안 모나티엄에 의심스러운 녀석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알아챌 수 있었는데. 그렇긴 하네요. 비비가 예전에 나타났을 때는 보고나 신고 속도가 빨라서 대응은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하려다 이상한 독감에 걸려서 쓰러진 게 문제긴 했지만. 닥치십시오, 진압반장. 이건 순전히 첩보반장의 실책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뒷골목의 사정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모나티엄의 감시 카메라를 21만 4,090대나 설치해놓고 잠깐 한눈을 판 것 같다면서 오리발이나 내밀다니. 정운반에 넘겨서 재교육을 받거나 법조부에 넘겨서 경질을 시켜야 할 판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 아멜리아. 요즘엔 다들 살기 힘들잖아. 네? 원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지. 살면서 실수 몇 번쯤 할 수 있는 거잖아. 첩보반장 그 녀석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렇지. 그런 거지. 시장님? 비서님, 시장님이 왜 이러는 겁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첩보반장 당장 갈아치워! 같은 식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는 겁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칸나 반장은 그냥 개처럼 저희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엘프 녀석들이 여기 있잖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아는 비비의 주소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들도 뭔가 알아낸 건가? 교주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다니 스케일이 큰 일인가 본데?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고민만 할 수는 없지. 어떻게든 정보를 얻어서 미션 컴플리트 하겠어. 이봐! 모나티엄 폴리스! 여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어? 뭡니까, 시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작전구역입니다. 여기 내 친구가 사는데 건물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라고요? 친구가 여기 산다고요? 잠깐만, 당신 엘디단녀가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 아닙니까? 뭐야, 나를 알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비비가 도시에 난동을 피울 때도... 그래! 둘이 접촉한 적이 있었죠? 드론에게 잡혀서 잠깐 근처 파출소에 구금된 적이 있잖아요! 당신, 비비랑 무슨 관계죠? 비비가 뭐야? 난 잘 모르겠는걸? 진아빤, 이 거스자를 잡아! 근처 파출소에 잡아두고 조사를 해봐야겠어. 잠깐 기다리십시오.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비서님... 로네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별 볼 일 없는 알바생일 뿐입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때 일 기억이 나. 예전에 로네 녀석이 편의점에서 정체를 숨기고 암약하는 어둠의 정령이니 뭐니 하는 보고를 했다가 뭐라고? 어느 날부터 내가 돈가스에 눈이 멀어 잘못 본 것 같다는 정정보고가 올라왔었지. 휴, 예전에 내가 로네 녀석에게 한 소리 했을 때인가? 꽤 오래전인데 아직도 나에 대한 보고서를 그렇게 올리고 있었구나. 물론 감봉도 했고요. 그렇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냥 좀 찌질하게 노는 합법 체류 외래종일 뿐.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 어서 도주한 불법 체류자를 추적하도록 하십시오. 감시 카메라 화상을 이어붙이면 도주 경로를 알 수 있을 테니 진아빠는 빨리 수사를 재개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감식반에 요청해서 도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비비가 도주했다고? 한 발 늦었구만. 찌. 사건 현장의 모습을 보면 교주가 연락했을 때쯤 진압반 녀석들이 비비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진압반 녀석들의 통신망을 해킹해서 정보를 얻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는걸? 근데 도대체 비비 이 녀석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평소에 편의점에서의 근무 태도를 보면 그 이상한 말투 때문에 손님들이랑 트러블은 좀 있더라도 꽤나 열심히 사는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엘프들이 조사를 마쳐서 증거품이나 그런 건 다 사라졌을 테니 방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볼 필요는 없을 테고. 혹시 여기 이 쓰레기 수거함이라면 뭔가 있을지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수사의 기본. 모나티엄의 차가운 거리를 종횡무진하는 프라이빗 아이. 더크블릿에겐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비비가 편의점에서 일한 건 일주일 정도니까. 합리적인 추리를 해본다면 모나티엄에서 방을 구해서 살기 시작한 것도 그쯤부터일 거야. 아마 개인 물건이나 짐도 별로 없었을 거고. 핸드폰 사기도 당한 걸 보면 도시 물정에도 어두운 상태였겠지. 쓰레기 수거법과 재활용 분리수거법이 빡빡한 모나티엄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알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모나티엄에 처음 정착한 외래종들은 항상 이걸로 벌금을 무는 게 일상. 정식 종량제 봉투에 담긴 것들은 다른 입주민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이렇게 대충 아무 봉투에 담은 쓰레기가 비비의 것일 확률이 높지. 더구나 급하게 방을 정리하고 도주했다면 아직 수거반이 오지 않았을 확률도 높고 말이야.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너의 검은 트래쉬백은 홍염으로 빛나는 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다, 비비! 편의점 도시락 용기, 사각김밥 포장지, 계피사탕 포장지, 그리고... 이건... 날 찍은 사진이잖아! 큰언니랑 클로에, 에피카랑 이드의 사진까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비비 녀석, 왜 우리 자매의 사진을... 비비가 혹시 우리 자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 근데 정령 호수 근처에 사는 그 개구리 정령 사진은 왜 이리 많은 거야? 교주, 고마워. 이렇게 우리 일도 도와주고. 응. 교주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아. 바쁠 텐데 괜히 헛수고 시키는 건 아닌가 걱정이군. 이 프리트 녀석을 찾는데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되는 거냐? 우리 나름대로 찾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녀석, 바깥에 나오면 흔적은 확실히 남걸랑. 특히 이런 풀밭을 걸을 때면 풀이 그슬려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가끔 화가 엄청 나서 돌아다니면 모래밭에 유리 조각이 남을 때도 있지만 이번엔 그런 건 없었어.
가비아가 별거 없었다고 하네. 쭉 살펴봤는데 하위 불정령들이 아는 것도 없었고. 동굴 같은 곳은 이프리트의 발자국이 잘 남지 않는 환경이라서 말이야. 그래, 맞아. 그 녀석은 내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보통 용암이 흐르는 지하에서 빈둥거리는 게 일상이지. 예전에 엘프들 땅에 가서 난리친 이후로 신라가 엄청 혼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냄새? 그런 일은 블랑쉐 같은 꽃정령이 확실하겠지만. 내가 빨리 모나티엄으로 달려가서 블랑쉐 불러올까? 나 블랑쉐랑 좀 친해. 아니야, 괜찮아. 바람을 타고 느껴지는 냄새는 어느 정도 내가 구분할 수 있어. 동굴 쪽으로 순환하는 바람의 흐름이 있어. 바람을 타고 꽤나 많은 냄새들이 움직이는 중인데. 뭔가 이상한데. 이건 꽃향기 아닌가? 어째서 동굴 안쪽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동굴 속에서 꽃향기? 꽃이 동굴 속에 피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어? 라일락? 내가 꽃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해. 서늘하고 양지바른 정령산 중턱에 라일락 군생지가 있는데 거기서 맡았던 느낌과 비슷할지도. 뭔가 좋은 방법이라도 생각난 거야? 좋아, 내가 안내할게. 잘 따라오라고, 교주. 어디로 가려는 건데? 알겠어. 응. 이쪽이다, 교주. 어? 정령사네? 가끔 사슴수인이나 펭귄 탐험가 녀석, 그리고 에피카. 최근? 딱히 없었는데. 이프리트를 찾으려고 몇 번 둘러봤지만 정령산에는 우리 정령들밖에 보이지 않았어. 교주, 다 온 것 같아. 이 앞에서 냄새가 강하게 느껴져. 라일락 꽃밭이야. 냄새의 흔적이 여기로 이어져 있어. 라일락이 그슬린 부분 같은 건 없군. 이프리트가 여기에 온 적은 없는 것 같아. 실말이라면 제대로 찾으셨어요. 제가 교주님에게 던진 단서였거든요. 혹시나 했는데 잘 찾아와 주셨군요. 그 사실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니. 뭐야? 수인? 교주 말대로 정말 수인이 정령산에 있었다니. 제가 데려가지 않았어요. 우로스가 데려갔죠.
저는 우로스가 안전하게 도망치도록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쳐 여기 숨어 있었고요. 우로스? 네 녀석! 이프리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의 벗에게 필요한 물건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너 이 녀석! 이프리트는 지금 어디 있어? 지금은 슈로도 우로스도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의 벗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도.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저 진실 그 자체가 수수께끼일 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도 이 상황이 모두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믿음. 항상 모든 관계는 믿으면서 시작하죠. 그렇지 않나요? 저와 우로스, 교주님과 사도들, 티그, 슈로.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면서 불안한 믿음 위에 길을 쌓으려고 할 뿐이에요. 원래 처음엔 다 그런 법이죠. 제 어머니가 저를 물어뜯을 것도, 또 다른 어머니가 절 버리고 떠날 것도. 그걸 알고서 믿기 시작한 건 아니니까. 저는 제 벗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미련하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게 저니까. 죄송해요, 주군. 교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로스가 어쩌고 하는 게 무슨 소리야? 그 녀석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그걸 왜 여태 말하지 않은 거야? 이프리트가 사라졌다는 걸 듣고 우릴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던 거야? 교주, 네 의도는 이해해줄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 알았어? 우린 엘리아스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그게 단연 날씨를 조정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야. 이프리트의 검은 정말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 녀석이 예전처럼 또 검을 빼앗겨서 그릇된 자에게 넘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굳이 걱정하면서 우리에게 숨길 필요 없어. 이런 건 모두와 같이 해결하는 문제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 바람의 정령이여. 예전이랑은 다를지도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이프리트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수인. 미안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이해 못하는 거냐? 어리석은 녀석. 말하지 않겠다면 강제로라도 말하게 해주지. 정령의 화살인가? 귀찮게 됐군. 어디 한번 피해보시지. 꽤 진심으로 쏜 화살이군. 내 손이 저릿할 정도야. 적대하는 정령을 상대하는 일은 항상 귀찮은 일이었지. 제법이군. 내 화살을 그냥 쳐내다니.
잠깐 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나? 내가 놓칠 것 같아? 멍청하게 달려오는 꼴이라니. 뽑혀라! 뭐? 뭐야? 뭘 하려는 거지? 교주 뒤에서 나오지 못해? 교주님을 쏠 생각은 아니겠지, 바람의 정령? 죄송해요, 교주님. 아무리 제가 검을 잘 쓴다고 해도 배기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정령이나 유령들을 상대할 때는 머리를 좀 써야 해서 말이죠. 물러서라, 바람아! 그렇지 않는다면 교주의 신변이 위험해질 테니까. 교주, 교주님, 바람의 정령을 물려주시죠. 저는 사나운 방해꾼 없이 교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니까. 그럴 수는 없어. 이프리트처럼 저 녀석이 너도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고! 정령 녀석이 쉽게 갈 것 같지 않군요, 교주님. 교주님, 제 검을 피하는 척 해보세요. 아니, 내 소나기를 그렇게 쉽게 벗어나다니. 상단으로 크게 한번, 그 다음엔 오른쪽으로 한번 휘두르겠습니다. 고개를 숙였다가 왼쪽으로 구르세요. 가만히 있어라, 교주! 내 검을 피하다니 생각보다 몸놀림이 제법이군, 교주! 교주? 뭐야? 그렇게 피할 수도 있었어? 너 싸울 수 있구나. 뭐지? 항상 교주는 우리가 싸울 때 뒤에서 뻘쭘하게 서 있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좋아. 교주, 조금만 버텨줘, 알았지? 내가 금방 나이아랑 가비아를 데려올게. 역시 시키는 대로 움직이던 도구들이라 그런가. 윗사람의 명령이라면 고지곳대로 듣는 순진한 녀석인 건 변하지 않았군. 괜찮아요, 교주님. 그 어정쩡한 전투 자세는 이제 멈춰도 된답니다. 바람 정령을 물리려고 잠깐 연기를 한 거니까요.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 말이나 행동은 의문스러우셨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로스에 대해 말하면서 불정령을 어디론가 숨겼으니까. 심지어는 교주님은 제 속마음조차도 믿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그래요. 의심받을 걸 알고서 말했어요. 네, 그렇죠. 조금 복잡하고 힘들어지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교주님, 그 패를 까놓는다고 해서 결국 달라질 게 있을까요?
교주님은 속마음을 처음부터 읽었던 건 아니죠? 교주님은 원래 살던 세상에서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나요?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거죠? 제 속마음이 그냥 입으로 내뱉는 말과 뭐가 다르죠? 물론 마음을 읽는 능력이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이 막힌다고 해서 삶이 복잡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랬던 대로 평범해질 뿐.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였어요. 맞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마음을 읽는 것이 원래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있었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교주님이 저를 믿어줄 거라고. 아직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시작한 이런 평범한 관계가 나중에 더 값진 것이 된다는 믿음도 있었고요. 우로스와 제가 처음에 시작한 관계처럼 말이죠. 교주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바람 정령은 발이 빠르니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안 돼! 이제 그만둬! 이제 그만해! 이 정도면 됐잖아! 안 돼! 여기서 돌아갈 순 없어. 이게 내 길이란 말이야! 이 멍청이! 네가 이 불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계속 이렇게 버티다간 온몸이 불타버릴 거라고! 이제 그냥 놓고 돌아가란 난 자격이 있어. 더는 못 보겠어. 그만해! 이렇게 무리하면서 보물을 모으다간... 어디서 개풀이나 뜯어먹던 어린 소인 녀석이 감히 불의 고위정령 이프리트님의 검을 들겠다고? 내가 2번 당하지 3번 당할 것 같아? 더구나 내 보금자리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다니 멍청하게 짝이 없구만. 처음부턴 이 녀석이 이길 수 있는 내기가 아니었다고? 교훈을 얻었으면 빨리 손 떼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란 말이야! 불의 의지 따위가 내 의지보다 강할 것 같으냐? 나는 모든 걸 집어삼킬 뱀이란 말이야! 우로스! 안 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놔달라고! 놓으란 말이야! 얌전히 나의 권속이 되어라! 불이여! 네가 날 주인으로 인정할 때까지 이 검과 네 운명을 하나로 묶겠다! 이딴 방식으로 날 몰아붙일 셈이냐! 불타는 검에 깃든 불정령의 뜨거움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냐고 애송이! 그건 해봐야 아는 거겠지! 날 띄워주마! 네 녀석이 한시도 검을 들고 있지 못하더라! 우로스? 오지 말란! 이건 내가 직접 극복해야 해. 이 불의 시련을 견뎌야만 내가 영웅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우로스, 굳이 불정령을 이렇게 잡아둘 필요까지는 없잖아. 나는 단순히 검을 얻으려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얻어야 해.
하찮은 도둑질로 이 모든 걸 시작할 순 없어. 정당하게 검의 주인이 되겠어! 제가 6 보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걸 들은 우로스는 가장 처음으로 검을 취하기로 했고요.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벗은 이상한 방식으로 보물을 제어하려고 했어요. 뭐가 그럴듯해서 설득당해버렸어요. 이전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제가 알던 그 우로스가 아니에요. 불의 정령이 가진 검, 영원한 불의 의지가 담긴 검. 그 보물의 부작용을 중화시키려면 이방인의 활이 필요하죠. 그런데 벗은 활을 구하지 않고 검을 제어할 방법을 떠올렸어요. 검의 저주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그 힘을 다루는 법. 불 정령의 마음을 얻으면 그 정령이 휘두르던 검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검의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니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신기한 방법이었어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로스는 불을 길들이겠다면서 뜨거운 검을 들고 은거지로 돌아갔어요. 교주님, 지금의 우로스는 예전의 우로스와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은 모순된 존재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교주님이 직접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우로스 자신이 과거와 다른 존재라는 걸 세상에게 증명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 길을 같이 걷겠어요. 네. 미래는 불분명한 법이죠. 그래서 교주님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방해꾼 없이, 우로스도 없이, 오직 단 둘이서. 잘 들어주세요, 교주님. 만약 과거와 같이 우로스가 저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한다면, 이 종이에 적힌 방법을 써주세요. 생각을 읽는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악의 방법.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법.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단련해두세요, 교주님.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악의 수를 쓸 수밖에는 없죠. 부디 이 방법이 필요해지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저기다! 나야, 가비야. 어서 교주를 보호해줘. 내가 공격할게. 교주, 우리가 왔어. 이제 안심해. 이런. 소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죽은. 교주, 괜찮아?
응, 응. 나도 신라 따라갈게, 나이야. 교주를 맡아줘. 걱정 마, 가비야. 교주는 내가 지킬 테니까 신라를 빨리 도와줘.